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그러니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항들이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키르호프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의 직류 회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폐회로에서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든가 전지 등이 기전력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전력은 말하자면 전하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계속 물을 마치 펌프질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듯이 전하를 퍼서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의 단위는 단위 전하당 한 1이기 때문에 전위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볼트를 쓰겠습니다. 자, 옆에 회를 보시면은 전지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전지에서는 전지의 내부 저항을 무시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지 양단의 전이차, 이것을 단자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자전압이 전지의 기전력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지는 항상 내부 저항 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전압은 기전력보다 약간 작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빼기 IR, 그래서 전류 I가 내부 저항 R에 흐를 때 IR만큼 내부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기전력 빼기 IR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자 전압 델타 B는 또한 외부에 부하장 R이 있을 때 부하장 R에 전류 I가 흐른다면 단자 전압 델타 B는 IR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전력 E에 대해서 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류에 대해서 풀었으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가 공급해주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은 결국 전류 곱하기 전지의 기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IE는 I제곱 R 더하기 I제곱 R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발전기의 기전력이 120V이고 20A를 공급할 때 단자 전압이 110V라면 이 발전기의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E는 120V이고 그리고 단자 전압 델타 B는 110V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르는 전류는 20A죠. 그러면은 단자 전압 델타 B는 IR, 즉 전류 곱하기 부하 저항이 되기 때문에 부하 저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구해보면 5.5oh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 분의 기전력이죠.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내부 저항 R이 0.5ohm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볼까요? 자, 회로에서 보듯이 간단하게 지금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의 경우에 R1을 흐른 전류가 R2에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R1을 흐르고 나서 어디 셀 데가 없죠. 그래서 I는 I1 equal I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똑같다. 또 한 가지는 저항을 통과한 후에 전이차는 개개 저항의 전이차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지의 전위차 델타 B는 결국 I1 R1 더하기 I2 R2. 그런데 I1은 I2는 I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식에서 보다시피 델타 B는 I R equivalent. 그래서 등가 저항 하고 같고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결국 등가 저항은 R1 더하기 R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 이상 연결되어 있더라도 똑같겠죠. 그래서 계속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저항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R1과 R2에 걸려있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여기 A 포인트를 보시면은 흘러 들어온 전류, 전체 전류 I가 I1과 I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I1과 I2의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ohm의 법칙을 쓰면 I1은 결국 뭔가요? R1분의 델타 B, 또한 I2는 R2분의 델타 B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제일 밑에 식에서 보다시피 I는 R equivalent 분의 델타 B는 R1분의 델타 B1 플러스 R2분의 델타 B2 인데 델타 B1과 델타 B2와 델타 B가 다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내고 나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R equivalent 분의 1은 즉 등가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우리가 3개 이상이 있어도 역시 비슷하게 R3분의 1, R4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옆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그림에 8옴과 4옴 그리고 6옴, 3옴이 지금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8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는 12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옴과 3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R equivalent 분의 1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더하면은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역수를 구하면 R equivalent는 2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ohm과 3ohm이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둘의 등가 저항은 2ohm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12ohm과 방금 구한 2ohm이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죠.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4개 저항에 4개 저항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4개 저항의 등가 저항은 14oh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C 사이 전이차를 42V로 유지한다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럼 각 저항기에 흐르기 때문에 먼저 8ohm과 4ohm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ohm과 4ohm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겠죠. 그리고 6ohm과 3ohm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6ohm과 3ohm의 등가 저항에 해당하는 2ohm에 해당하는 전체 전류,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8ohm과 4ohm의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전체 전류와 똑같으니까 R equivalent 분의 델타 VAC 즉 42V를 14ohm으로 나누면 3A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A가 6ohm과 3ohm에 나누어서 흐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I1과 I2를 더하면은 3A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B를 보시면은 지금 I1에 걸려있는 전압과 I2에 걸려있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얼마가 걸려있나요? 지금 아까 등가 저항이 2ohm이라 그랬습니다. 2ohm에 3A가 흐르기 때문에 6V가 걸려있겠죠. 그러면 각각 개별 저항을 봅시다. 6ohm에 6V가 걸려있습니다. 전류가 얼마 흐를까요? 그렇죠. 1A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ohm에 6V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2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A, 밑에 2A, 그래서 둘이 더하면 3A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좀 더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교차점 법칙 혹은 교차점 규칙입니다. 이것은 자, 임의의 교차점, 그러니까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3개 이상의 선이 만나는 하나의 점, 이것을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전체 합은 그 점에서 나오는 전류의 전체 합과 같아야 한다.
즉 전하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차점에 전하가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하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전하 보존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것을 교차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리 법칙은 우리가 폐회로 내에 있는 모든 소자들의 전이차합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 그림을 봅시다. 지금 전지가 있는데요. 전지의 양극이 음극보다 항상 전이가 높습니다. 어느 만큼 높나요? 델타 B만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R1을 지금 지나가면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R1을 지나가면서 지금 전류의 방향과 똑같겠죠. 전류의 방향을 따라가면 전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B1만큼, 즉 R1에 걸려있는 전압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압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R2를 지나면서 또 전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전이차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한 바퀴 돌았는데 전이가 달라진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고리 법칙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회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호를 잘 규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교차점 규칙에서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할 것인지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방향을 정했을 때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했다면 나가는 건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답을 알 수는 없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예상했다면 계산 결과는 전류의 값이 음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값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 자, 고리의 도는 방향, 아까 돌았었죠, 그죠? 그래서 고리의 도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한데,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도는 방향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A에서 B로 도는데 이 우리가 도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은 A점에서 B점으로 저항을 지나가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점의 전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압이 낮아지는 경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림 B를 보시면은 전류가 지금 B에서 A 쪽으로 흐른다면 B점이 전압이 높습니다. 그죠? 전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A에서 B로 가면서 전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말하자면 오르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에 개수를 플러스로 해주게 됩니다. 자, 전지를 지날 때는 쉽습니다. 자, 전지의 양극이 항상 음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C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D의 경우에는 우리가 A에서 B 쪽으로 가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개수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키로헤프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자, 우리가 특정한 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인 방정식의 수는 미지 전류의 수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류의 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키로헤프 법칙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키로헤프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D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C로 가는 이 전류, 이것을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점에서 5옴 쪽으로 가는 전류를 I2라 하고 9옴 쪽으로 가는 전류를 I3라고 했을 때 지금 교차점 C에서
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I2 플러스 I3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 규칙을 적용하는데,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사실 지금 고리가 설 수 있는 고리가 3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식만 더 필요하면 되죠. 그래서 자, 먼저 밑에 있는 고리, 즉 A에서 B에서 C에서 그리고 9ohm을 통과해서 D로 가는 이 고리를 생각을 하면은, 자, 먼저 지금 전지를 가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합시다. A에서 출발해서, 자, A에서 B로 가면서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6V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ohm을 지나면서 전압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4ohm 곱하기 I2가 되겠죠. 사실은 I1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그 다음에 9ohm을 지나가면서 또 전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9ohm 곱하기 I3.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룹을 가봅시다. 그러면 자, 5ohm 쪽을, 5ohm을 지나,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면은, 자, 5ohm을 지나가면서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5ohm 곱하기 I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9ohm을 지나갈 때 전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높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3개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뭔가요? I1, I2, I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어진 수이고, 그래서 미지수 3개에 식이 3개인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디테일한 거는 풀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아래와 같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먼저 자, 교차점 C, 오른쪽에 있는 교차점 C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I1, I2, I3의 방향을 지금 임의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실제로 어느 쪽으로 흐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물론 쉬운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I1, I2, I3처럼 그냥 임의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 교차점 C를 보시면은 I1과 I2가 들어오고 있고 I3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1 더하기 I2가 I3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 1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리 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A에서 출발해서 A, B, C, D, A로 돌아오는 룹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전지를 만나게 되는데, 전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수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ohm을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I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 방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규정한 방향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ohm을 지나가게 되는데, 2ohm의 지금 전류 I3가 D에서 A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룹을 따라가는 방향도 D에서 A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와 같은 방향이니까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겠고, 그래서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2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룹으로 BEFCB로 가는 룹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ohm을 지나갈 때, 4ohm에는 지금 전류 I2가 B에서 E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계수가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14V의 전지를 지나갈 때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압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6ohm을 지나갈 때는 지금 전류를 거슬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10V의 전지를
지나가면서 전압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30과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식만 제대로 세운다면 연립방정식 푸는 것은 이건 어차피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풀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립해서 풀면 지금 I1, I2, I3 같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I2와 I3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I2를 지금 그림에서 보면 FSC 방향으로 흐르는 걸로 했지만 실제로 전류는 3A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3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C 회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RC 회로라고 합니다. 자, 먼저 RC 회로 있는데 축전기의 충전 보시면은, 자 회로 그림이 옆에 있죠. 자,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축전기가 충전됨에 따라서 축전기와 전지 사이의 전이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점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축전기란 게 뭔가요? 사실은 회로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지금 대전되는 전하가 순식간에 다 대전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두고 대전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식을 따로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자, 축전기의 전하에 대한 식을 보시면은 전기용량 C 곱하기 기전력 E 곱하기 괄호 안에 1-2에 마이너스 T 오버 RC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 곱하기 E가 결국은 지금 라지 Q로 적어놨는데요. 라지 Q는 결국 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충전되었을 때의 전하를 가리키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경우에는 지금 R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감소하겠죠. 시간 T가 0일 때는 R분의 2 만큼 흐르다가 점점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2에 지금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해놨는데, RC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양이냐면 시간 상수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자, 이거 의미를 보시면은 먼저 E가 오일러 상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2.718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양인데요. 자, 지금 1-2의 마이너스 1성 이 얼마냐 하면은 0.632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하식을 제일 위에 있는 전하식을 보시면은 지금 시간 T가 RC와 같을 때, 시간 T가 RC와 같아지면은 RC 마이너스 RC 나누기 RC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2의 마이너스 1이 돼서 0.632가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최대 평형값의 63.2%까지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RC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류식을 보시면은 전류식에서 자 T가 RC가 되면 전류가 처음 전류값의 몇 %가 되나요? 그렇죠. 2분의 1이 되니까 0.368, 즉 36.8%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상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요. 자, 그러면 방전을 하게 되면, 방전을 하게 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축전기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항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고 있는데 이 스위치를 닫아주면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축전기가 가지고 있던 전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보시면은 Q는 QE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되고, 전류는 마이너스 RC분의 QE의 마이너스 T 오버 RC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RC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즉 시간 상수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 Q는 처음 값의 36.8%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림 B에서 보다시피.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와 저항기가 정지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그래서 기전력이 12V이고 전기 용량이 5마이크로페럿이고 저항이 8 곱하기 10의 5성옴, 그러니까 0.8메가옴 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800kΩ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회로의 시간 상수는 무엇인가? 시간 상수는 쉽죠. 타우는 RC입니다. 그래서 R 곱하기 C 하면 쉽게 우리가 4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보시면은 축전기의 최대 전하량, 축전기의 최대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리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리법칙을 뭐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리법칙을 적용하면, 자, E 빼기 C분의 Q, 여기서 지금 소문자 Q를 썼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함수고 전하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충전되면서 최종값 라지 Q 값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IR,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축전기가 최대로 충전되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0이 되고, 그리고 그때 보시면은 E-C분의 라지 Q, 그러니까 지금 이 Q라는 것이 뭔가요? 최대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Q equal CE가 돼서 계산해보면 60 마이크로 쿨롬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초 후의 전하량을 구하여라. 6초 후의 전하량 우리가 그냥 식을 쓰면 됩니다. Q는 Q 괄호하고 1-T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이렇게 되니까 아까 타워 얼마였나요? 4초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쓰면은 6초 후에 축전기의 전하량은 46.6 마이크로 쿨롬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6초 후에 저항기 양단의 전이차와 그리고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초 후에 저항기 양단의 전이차는 지금 저항기 양단의 전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축전기에 걸려있는 전이차를 구하면 C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Q가 지금 최종적인 60 마이크로 쿨롬이 아니라 46.6 마이크로 쿨롬입니다. 그죠? 그래서 46.6 나누기 5 마이크로페럿 하면은 결국 9.32V가 되는데 전체 기전력이 12V죠. 그래서 그리고 축전기에 9.32V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항에는 2.68V가 걸려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기에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자, 전류는 옴의 법칙 쓰면 되죠. I는 R분의 B가 되겠습니다. R이 얼마인가요? 8 곱하기 10의 5성옴. 그리고 지금 전이차는 2.68V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암페어.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네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RC 회로에서 축전기의 방전을 봅시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스위치를 A 쪽으로 놓으면은 축전기가 충전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충전시키고 나서 스위치를 B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전지는 끊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들이 이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전기의 전하량이 처음 값의 4분의 1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시간 상수의 몇 배가 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식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Q는 Q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 그죠? 이게 바로 축전기가 방전될 때의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결국 T가 1.39 타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오 값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저항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B. 축전기 양단의 처음 전이차가 12V이고 전기 용량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페럿이니까 3.5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리고 저항이 2옴이라면 처음 전하량과 시간 상수를 계산하라.
자, 먼저 시간 상수 쉽죠. RC이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초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전하량 Q는 C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쿨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이 될 때까지 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방전할 때의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써서 풀면 그러면서 보다시피 t가 2.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시간 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됐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봤었고, 그 다음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고리 규칙에서 부호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은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단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RC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충전될 때와 방전될 때, 그래서 시간 상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배운 것을 차분히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